저는 40년 정치평론을 하면서 늘 선거 때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몰래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방송을 통해서 제시됐기 때문에 제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할래야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이재명이를 꺾을 유일 후보는 김문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거일이 50일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후보 등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음 주나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예선 경선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일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초단기 기동전입니다. 초단기 기동전입니다. 그리고 여론전입니다. 후보가 곧 메신저인 시대입니다. 지금 뭐 예전 3, 40년 전처럼 무슨 수십만 명, 수만 명 집회해가지고 선거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가 곧 메신저예요. 그리고 메신저가 곧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초단기 기동전입니다. 집중하고 응집력 있게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응집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저지 투쟁에서 우리 자유우파만큼 응집력을 제대로 발휘한 세력이 있습니까? 이 점들을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개몽된 1230 청년 세대,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도 하는데 중도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중도가 저기 어디 어느 동네에 모여가지고서 우리 여기 모여있으니까 일로 와주세요 하는 게 중도입니까? 중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개몽된 1230 청년 세대들 전부 예전 같으면 다 중도로 분류됐을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중도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중도인데 나 뭐 민주당도 지지 안 하고 국민의힘도 지지 안 하는데 아이 그렇지만 이재명이는 아니야. 이재명이는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예요. 그들을 묶어낼 수 있는 사람, 그 묶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통령 지지 세력이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고 1230 청년 세대들인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상대가 있잖아요. 선거는 저쪽은 이재명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이재명과 비슷한 사람이 나가가지고서는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과 대척점에 서 있으려면 청렴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되잖아요.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하면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1230 청년 세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김문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를 세워야만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탈하지 않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도 더 똘똘 뭉칠 거고 1230 청년 세대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김문수를 통해서 구현하자. 열성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후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중도층들이 마음을 돌리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 자유파 쪽으로 시선을 주게 될 겁니다. 선거는 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총선은 당이 할지 모르지만 대선은 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역할은 경선 관리에 있어요. 가두리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를 하나 뽑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제가 김문수가 유일 필승 후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거를 국민의힘이 한다 그러면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거를 후보가 하는 거라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문수를 내면 이재명을 무조건 꺾을 수 있다.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대척점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지지 세력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김문수는 경북 영천 출신이고 고등학교를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정통 TK 주류입니다. TK에서는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가야 주류라고 인정을 하는 예전에 오래된 그 정서가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정서가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수십 년간. 지금도 있어요. TK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후보는 다 떠나서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막판에 결국은 영남권 TK 지역에 호소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김문수는 박정희,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의 계보를 잇는 정통 TK 출신이다. 영남권 고정 지지층의 표결집은 그냥 김문수 그 존재 자체로 이루어진다. 이 점이 첫 번째 강점이에요. 두 번째는 김문수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경기도 부천에서 국회의원 3번, 12년. 경기도지사 2번, 8년. 20년을 수도권 경기도 정치인을 했어요. 특히 도지사 8년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곳곳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4년, 성남시장 2년 그 경력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인천에 국회의원 잠깐 하고 있는 거. 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도 경기지사를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의 고남아 있는 강점을 압도할 수 있는 김문수의 그 이력이 있는 겁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제대로 된 이념 정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익 집단이고 명명과 쫓아다니는 집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계보들로 흩어져 있어요. 그 계보 간 싸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원인이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는데도 직접적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김문수는 국회의원 생활 포함해서 도지사 생활 20년 넘게 당 생활을 했지만 어떤 계보에도 계보원으로 소속돼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계보와 다 함께 할 수 있는 접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MB계와 매우 관계가 좋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계와 관계가 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던 친윤계의 일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계보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의 저변이 제일 넓습니다. 또 당 생활을 하면서 김문수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당 혁신을 가장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제대로 했던 성공적인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하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개보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혁신위원장, 공관위원장 할 때 워낙 칼같이 했으니까 김문수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김문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정치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다들 누구나 다 자유우파라면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신. 윤석열이 꿈꿔왔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지금도 장관으로 있습니다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좌파들의 그 온갖 공격과 사과하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그 압박에 단 한 번 굴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정신을 제대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철저한 막스주의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직책도 경사노위위원장,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 가장 확실한 자유우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예전에 공산주의자였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수년간에 걸친 엄청난 이념적 방황과 지적 방황 끝에 내가 자유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전향한 사람이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자유우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향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상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 관심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10여 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실제로 따서 현장에 취직을 해서 노동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면서 기업들과 끊임없이 협상을 하면서 기업의 어려움, 경영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두루 아는 사람이에요. 노동 경제 현장의 위도 알고 아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김문수 본인이 꾸미지 않고 다니는 서민이고, 서민형 리더십이고, 그 딸과 사이가 다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서민적인 거예요. 사당동에 집 하나 느지막하게 마련한 것 가지고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일반 서민과 똑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좌파들의 어떤 공격에도 단 한 번 꼬리 내리거나 머리 숙이지 않았던 꼿꼿한 정치인이고 당당한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저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잡범과 정면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리고 우리 자유파 전체를 모아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낼 수 있는, 민노총과 한노총한테는 염라대왕 같은 사람이지만 85%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따뜻한 엄마 같은 그런 정책을 펴왔던 사람이에요. 일각에서 김문수를 너무 강성 아니냐, 그거 김문수의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또 종북 주사파들이 그것밖에는 공격할 게 없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김문수는 약점이 없어요. 흠결이 없어요. 좌파들이 제일 깝깝해하는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 스캔들이 하나 있기를 하나, 뭐 말을 바꾸기를 하나. 네, 그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 이재명을 꺾을 유일 필승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김문수야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재명을 상대로 할 때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 필승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